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중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군의 판단과 대응을 신뢰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틈을 찾을 수 없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육군 28사단을 방문해 전방부대 지휘관과 참모, 당시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대의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국군 장병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은 국토 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8월 북한의 DMZ 도발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 경찰과 협조해 주민의 안전을 지켜냈다며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나는 북한이 도발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 시에 항상 군의 판단과 여러분의 대응을 신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이 도발할 틈을 찾을 수 없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8월 포격도발 대응작전에 참가했던 장병 6명과 악수를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또 전망대 인근의 소초로 이동해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동계 피복물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위에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방부대 방문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54단이 23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 침투 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심 다중시설에서의 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심에서 치러진 훈련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영덕 해안으로 침투한 무장 간첩들이 관람객들이 많은 대구 시민회관에서 도발을 자행한 상황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연장에서 시민들이 서둘러 빠져나오고 소방서와 보건소, 인근 병원의 구급차는 쓰러진 시민들을 구조합니다. 군과 경찰, 소방본부의 합동조사로 무장 간첩이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판명됐고 로봇과 분쇄기를 이용해 폭발물을 무능화시킵니다. 무장 간첩 경멸을 위해 군 특수임무부대가 옥상에서 건물로 진입하고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팀, 119 특수구조단은 제독과 정체를 실시하며 화학탄 공격에 대응합니다. 이어 버스를 탈취한 무장 간첩들을 경찰 특공대가 제압하는 것으로 도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평소 위기 상황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에 직접 참가해보니 무장 간첩의 침투 상황이 생기면 시민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이번 훈련은 대구광역시 통합방위본부의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간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시설에서 이루어진 통합훈련을 통해 관련 기관들은 초동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연말 적 침투 도발이 우려되는 시기에 민관 군경이 통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54단은 대구와 경북 수호를 위해 적의 도발에 대비하여 만전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입체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와 주식회사 한화 그리고 군 특성화고등학교가 군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전문화사 전역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업 채용이 이뤄지고 군 복무를 통해 국가 산업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심예슬 아사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특성화고 학생들을 전문 기술 인력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주식회사 한화는 군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에게 선채용, 후 복무 기회를 제공한다. 국방부와 주식회사 한화,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24일 체결한 MOU의 내용입니다. 군 특성화고 재학생을 기술과 인성, 체력을 겸비한 인재로 양성한 후 졸업과 동시에 동일계 취업과 맞춤형 특기 분야 군 복무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교육, 군 복무, 취업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국가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추진한 군 특성화고 취업 지원 통계를 보면 2013년에는 취업 희망자 176명 중 117명이, 2014년에는 140명 중 120명이, 2015년에는 150명 중 140명이 채용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 의무자에게는 군 복무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연마하는 기회가 되고, 군은 실전적 전투력을 강화하며 기업은 숙련된 우수 기술 인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예하 모든 부대원들이 올해부터 명예해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명예와 헌신, 용기를 바탕으로 국민 앞에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작된 운동입니다. 부대는 명예해군 운동의 성과는 어땠는지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단막극이나 공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당을 꽉 메운 해군 이함대 사령부 예하 부대원들. 올 한 해 명예해군 운동을 추진하면서 거둬들인 성공 사례 발표를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발표팀은 해상지휘관과 위관장교, 부사관 3개 팀, 권한남용 척결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통한 정의롭고 청렴한 부대 문화를 조성하고 사랑의 인사말 주고받기 운동 실천으로 밝은 병역 문화를 만든 성공 사례 등을 꼼꼼히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성과보다 반복적인 시행과 성찰을 통한 장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명 이하 부대원들이 한조가 돼 경연대회를 펼친 2부에서는 명예해군이 되기 위한 요건을 단막극과 콩트로 풀어내 웃음과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대회에서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명예해군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은 열정들이 모여 적과 싸우면 이기는 필승해군, 당당하고 신뢰받는 명예해군의 구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와 헌신, 용기의 핵심 가치를 새기고 명예해군 운동을 시작한 지 10개월. 박헌수 해군 이함대 사령관은 명예해군 운동이 해군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함대인으로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부터 변한다는 생각으로 인식의 전환과 의식의 혁신을 경주하여 명예해군 운동을 반드시 실천합시다. 여러 가지 악재로 해군의 명예가 실추된 요즘, 대원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 강하고 건강한 해군으로 바로 서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35사단이 성탄절을 앞두고 임실군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 부르장병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부르장병 돕기 바자회에는 육군 35사단장과 임실 군수, 지역 주민과 군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단은 주변 아파트에서 사단 간부와 여성단체가 기부한 전자제품과 의류, 서적 등 500여 점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해 자유기부를 통한 부르장병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단 군악대 연주와 충경 콘서트팀의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사단은 이날 모은 수익금 전액을 사단 내 부르장병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쟁기념관이 지난 23일 올해 관람 목표인 210만 명을 달성해 3년 연속 연간 관람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210만 번째 입장객은 서울 서운중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백정경 교사로 3학년 학생 5명과 함께 기념관을 방문해 축하를 받았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단일 주제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전쟁 역사를 조망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군사박물관으로 지난해에는 외국인 여행객이 뽑은 트러블러스 초이스 어워드 2015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육군 3사단이 24일 전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병영도서관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한 달간 독서 환경을 개선한 모습을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육군 3사단 현역 기자 유영권 하사가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육군 3사단은 장병들의 독서 문화 붐조성을 위해 병영도서관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병영도서관 콘테스트는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개선 전후를 비교해 가장 독서 분위기를 잘 조성한 부대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현재 병영 콘테스트 우수부대 후보인 전차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병영도서관에 비해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변화되어 책이 읽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병영도서관 환경개선 경연대회는 각 부대별로 장병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단은 장병들이 독서를 통해서 긍정적인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선 전 일부 부대는 책을 읽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개선 후에는 인테리어와 조명, 장식 등 변화를 통해 멋진 도서관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북카페가 새롭게 개선되니 책에 대한 접근이 훨씬 편해져 책을 읽고 싶은 의욕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책 한 권씩 읽는 게 목표인데 저녁 전까지 그 꼭 목표를 달성해서 좋은 북카페는 마치 단골 음식점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싶고 왔을 때 또 편안함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북카페를 조성하였습니다. 병영도서관이 좋은 환경으로 새롭게 탄생함으로써 바른 가치관과 소통이 있는 따뜻한 병영의 큰 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육군 3사단에서 국방뉴스 유영건입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의료 지원에 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북한군의 의료 지원 이번 주 주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북한군의 그 의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북한군 특히 야전 쪽에는 네. 굉장히 병이 많습니다. 뭐 질병 같은 예,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군의 그 생활관 그 자체가 네. 굉장히 열악하고 창문도 없어요.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잘 씻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 병이 많고 또 못 먹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병이 생기고 그런 병 중에 대표적인 병이 결핵입니다. 결핵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음. 오음은 뭐냐면 이가 옮깁니다. 이가. 네.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걸 2호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 박멸하는 작전입니다. 그게 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음도 그게 전염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라리아 뇌염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간염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병들은 사실은 굉장히 만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그 전염병들 그러니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도 네. 가끔 생기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예방 주사를 맞긴 합니다. 근데 다른 병들은 결국 열악한 근무 환경, 그다음에 영양 실태, 영양 부족 이것 때문에 오는 병들이 많이 있다. 예방 주사를 맞기는 맞네요. 예,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왜 뭐 그런 거죠? 지금 이 만약에 콜레라나 파라티푸스나 이런 이 전염병은 한번 창궐 하게 되면은 네. 전국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국가가 절단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우리 지난 봄에 우리 메르스 왔을 때도 네. 그 북한의 지금 노동력이 이제 중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도 바짝 긴장을 했죠. 그래서 네. 중동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 전면 차단하고 뭐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하는 질병이 많다는 얘기는 환자도 많다는 얘기 같은데 환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결핵 같은 게 제 대표적인 병인데 이게 전염을 시키니까 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있다가 뭐 그 생활관에서 막 여러 명씩 막 발생하고 그냥 방치하면은 또 다른 병사들이 옮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거를 이제 챙기자마자 바로 격리시키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오음도 많고요. 그런데 야전 부대에 가면은 많은 곳은 한 30%까지 그 결핵이나 오음 이런 그다음에 영양실조 그걸 해 가지고 그 보양소나 이런 그 군의소 같은데 격리돼 있는 병력이 한 30%까지 되는 데도 있다. 이렇게 증언하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저희 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대는 대대급 의무대가 있고 예. 사단급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북한군의 의료 지원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대급에는 위생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생지도원은 이제 그 하전사 중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게 대대급부터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대급에는 위생소라 그러는데 군이 한 명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위생지대원 한 명하고 그러니까 하전사 한 명, 군의관 한 명 이렇게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단급으로 올라가면은 그 군의소라고 합니다. 군의소.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 조금은 병원 체계를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단급에 가면 이제 그 이름을 병원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병원이 있긴 있는데 좀 열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군단급까지 올라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병원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 대대 군의소 정도에 가면은 약이 없어요. 약은 보급이 되는데 그 군의가 다 팔아먹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약도 나오진 않지만 그나마 나오는 약조차도 이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 염증 생겼을 때 먹는 페니실린 같은 경우, 또 뭐 수액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거 다 팔아먹고 어떤 탈북자는 그래요. 배가 아파가지고 군의한테 가면은 그 빨간 약을 배에다 슬슬 문질러 주기도 하고 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똑같이 또 빨간 약을 머리에다가 슬슬 문질러 주는 뭐 그런 정도고요. 군의소에 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해주는 처치는 그 치료는 아무것도 없고 결국 거기 눕혀놓고 쉬는 거죠. 좀 더 중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단급으로 위로 이제 후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은 뭐 대대뿐만 아니라 사단이나 여단에도 열악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모든 군부대의 그 보급 체계 그렇듯이 상급 부대에서 이제 하급 부대로 이렇게 점차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보급이 되는데 이게 군단급을 가면 많이 있죠. 근데 여단급, 사단급, 연대급에 가면 이제 군의소인데 거기에 약이 오는데 그 약이 오면은 일단은 여단장, 뭐 정치군관 이런 고위 군관들 몫으로 일단 빼내고 빼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약들도 군의관도 사실은 못 살거든요. 일반 장교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 부수입이 약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다 팔아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으로 치료를 못 받고 병사가 아파가지고 일단 좀 중병이 걸렸다 그러면 일단 부모가 달려오죠. 그럼 부모가 그 병을 군의관한테 얘기를 듣고 시장에 나가서 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군의한테 줘서 그 치료를 받게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네, 좀 심각한 분이죠. 그러면 가짜 환자도 좀 있습니까? 뭐 꾀병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이제 북한군 내에 뭐 북한 사회 전체가 그렇지만 북한군 내에 뇌물이 아주 성행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교들이 잘 못 살다 보니까 어쨌든 뇌물만 주면 안 되는 게 없는 게 지금 현재 북한군 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에서 이제 병사들이 돈이 좀 있는 병사들이 군의한테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면은 그럼 너 어디 아파? 와서 그 군의소에 병실에 가서 누워 있어. 그럼 앉아가지고 나이롱 환자들도 있기도 하고 또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야전의 얘기고요. 야전부대. 그렇지만 또 평양 주변이라든가 어떤 특수부대들은 거의 병이 없습니다. 워낙에 위생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잘 먹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야전부대에 있는 결핵이라든가 옴 이런 질병은 거의 없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대가 호위사령부, 공군사령부 이런 상급 부대를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볼 수 있습니다. 네. 평양 부근에 있는. 평양 부근에 있는 부대, 또 특수부대들 이런 그리고 군단급 부대들 이제 그런 군단 사령부족이죠. 그런 부대는 그런 병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전 부대에 내려가면은 병사들이 일단 하루 종일 흙에다 뒹굴다가 와서 씻지도 않고 자고 막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중서부전선 최전방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의 판단과 대응을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후방 각지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전투준비 태세는 성탄 연휴에도 빈틈이 없습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